안녕하세요. 신박 AI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역전파에 대해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은 신경망 알고리즘의 꽃이라 불리울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예제와 더불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저랑 같이 차근차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은 강의 준비에 큰 힘이 됩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을 배우기 전에 먼저 역전파 알고리즘의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인공신경망 연구의 초기에는 단일 퍼셉트론과 같은 얕은 신경망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다층 퍼셉트론과 같은 깊은 신경망의 학습은 역전파 알고리즘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1986년에 와서야 비로소 데이비드 로멘할트, 제프리 힌턴, 그리고 로널드 윌리엄스 등이 역전파 알고리즘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으로 인해 다층 퍼셉트론을 비롯한 깊은 신경망의 학습이 가능해졌으며 역전파 알고리즘은 현재까지도 딥러닝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입니다. 이 역전파 알고리즘의 필요성에 대해 느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신경망을 예로 들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데이터셋 중에 엠니스트라는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오늘날 딥러닝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셋이고요. 이 데이터셋은 7만 개의 숫자 손글씨 이미지로 이루어져 있고 한 이미지는 784개의 데이터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손글씨 데이터를 학습하여 숫자를 인식하는 신경망 모델을 만든다고 할 때 입력층의 뉴런은 784개, 그리고 은닉층은 한 층이고 한 층에 100개의 뉴런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리고 출력층은 10개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다층 신경망을 구성해 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연결 가중치 개수만 해도 79,400개가 되고요. 그리고 편향까지 포함한다면 편향은 110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봤던 그 한 개의 이미지에 관한 손실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가중치를 통해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가중치만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79,400번의 연산량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한 개의 파라미터, 즉 일단은 데이터셋을 7만 개지만은 그 7만 개 중에 만 개는 테스트셋으로 남겨두고 6만 개만 트레이닝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학습에 사용한다고 했을 때 6만 번의 그 데이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손실 계산을 위한 한 개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연산량만 따져본다면은 47억 6,400만 번의 계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각각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줄잡아 계산해 봤을 때 무려 380조 번의 연산을, 그것도 기울기를 한 번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380조 번의 연산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CPU 처리 속도가 빨라졌죠. CPU 처리 속도가 초당 8억 5천만 번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인텔 i7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요, CPU가 초당 8억 5천만 번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가중치 한 번 바꾸는데 123시간이나 걸리는 것을 우리가 산수적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적의 가중치를 찾는데 적어도 수백 수천 번의 이 반복이 필요한데, 한 번 이미지를 가중치 한 번 업데이트 하는데 123시간이 걸리는데
과연 이런 연산 양을 가지고 이런 신경망으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무슨 연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배울 역전파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오늘날 딥러닝과 인공지능 시대는 결코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파 알고리즘의 핵심을 알기 위해 최대한 간단한 다층신경망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층에 2개의 뉴런, 은닉층에 2개의 뉴런, 그리고 출력층에 1개의 뉴런이 있는 간단한 다층신경망을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하고 손실 함수는 MSE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모든 가중치를 랜덤하게 배치하고 학습률을 0.1로 가정해 본다면 이제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역전파를 이용한 신경망 학습은 크게 3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1단계는 feed forward 단계의 순전파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손실 계산 단계가 있고, 세 번째 단계는 backpropagation 역전파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부터 3단계를 반복해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을 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최적화 과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단계의 feed forward 단계 순전파 단계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입력값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면 각각의 연결 가중치와의 곱을 합하여 은닉층 노드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값을 활성화 함수에 넣고 아웃풋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H1은 0.615가 되고 H2는 0.582가 됩니다. 이 아웃풋을 또 각각 가중치, 연결 가중치와 곱하여서 출력층 뉴런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다시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최종 출력값 0.645를 구합니다. 그러면 1단계 순전파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2단계 손실 계산 단계입니다. 손실 계산은 우리가 MSE를 쓰기로 했기 때문에 이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출력층 뉴런이 1개이기 때문에 공식이 아주 간단해집니다. 그리고 출력값 0.645를 손실함수에 넣고 그리고 실제 값을 1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손실 즉 오차는 0.126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단계인 역전파 단계입니다. 우선 역전파로 가중치 W5를 업데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영상에서 경사하강법의 가중치 업데이트 공식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W5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편미분 값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실함수 C를 W5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해야 됩니다. W5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 편미분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손실함수 C에 W5에 대한 편미분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트릭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체인 룰이라고 불리는 법칙입니다. 이 체인 룰은 역전파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떤 두 변수의 미분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그 관계를 모를 때 각각 아는 미분 값들로 연쇄적으로 확장시켜 나가면 어려운 문제도 이 각각의 부분들을 해결함으로써 전체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각각의 변수들이 사라지면 결국 구하고자 하는 관계만 남기 때문입니다. 체인 룰의 수학적 증명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체인 룰을 직관적으로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치타는 사자보다 2배 빠르고 사자는 곰보다 2배 빠르고 곰은 사람보다 1.5배가 빠르다고 할 때 치타는 사람보다 몇 배 빠른가? 자,
치타는 사람보다 몇 배 빠른지 이 문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치타가 사자보다 2배가 빠른데 그 사자는 또 곰보다는 또 2배 빠르고 그 곰은 또 사람보다 1.5배가 빠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2 곱하기 2 곱하기 1.5를 하면은 6배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보다 치타가 6배가 빠르다는 것을 각각의 이 관계를 곱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체인 룰의 개념입니다. 치타가 사람보다 얼마나 빠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치타는 사자보다 2배 빠르고 또 사자는 곰보다 2배 빠르고 곰은 사람보다 1.5배가 빠르다는 것을 이용을 해서 곱하면 치타가 사람보다 얼마나 빠른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체인 룰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체인 룰의 특성을 사용해서 이 손실함수의 이 W5에 대한 이 편미분 값을 우리가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편미분 값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역전파 알고리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분들을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실함수 C를 O1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손실함수는 우리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손실함수 C를 편미분, 즉 O1에 관한 편미분 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는 O1 값을 알고 있어요. 0.645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대입을 하면은 결국에는 우리 C를 O1에 대한 편미분 값은 우리가 마이너스 0.71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O1을 G3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순전파를 할 때 다음과 같은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즉 시그모이드 함수의 수학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우처럼 O와 C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이 O를 G에 관한 미분함수를 구해보면은 편미분 함수를 구해보면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요. 복잡한 미분 과정은 과감히 생각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O의 Z에 대한 편미분 값은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1에서 뺀 값을 곱한 것이 바로 미분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O1의 값이 0.645였기 때문에 각각을 넣어주면 간단하게 시그모이드의 미분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분값을 다시 역전파 공식에 대입하면 0.229가 됩니다. 두 번째 항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항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G3는 H1 곱하기 W5 더하기 H2 곱하기 W6였었기 때문에 G3를 W5에 대한 편미분 값을 구해보면은 관련이 없는 두 번째 항이 H2 W6는 사라지고 W5는 그냥 미분 값은 사라지니까 결국에는 바로 H1이 되게 됩니다. 우리 H1은 이미 순전파 때 계산한 값이 있지요. 그래서 0.615가 됩니다. 그 0.615를 넣기만 하면은 C를 W5에 대한 편미분 값은 마이너스 0.01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사각강법의 가중치 업데이트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0.0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 현 연결 강도는 0.55이므로 이렇게 0.55를 넣고
학습률은 우리가 0.1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대로 넣으면은 새 연결 강도는 0.551이 됩니다. 그래서 W5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W6의 차례입니다. W6도 체인 룰에 인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계산한 값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넣고 Z3의 W6에 대한 미분값은 마찬가지로 H2 값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581을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면은 손실함수 C를 W6로 편미분한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은 마이너스 0.09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경사강법을 이용한 가중착수법 공식에 의해서 새로운 W6는 0.4595로 업데이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2층은 가중치 업데이트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1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사실 1층도 W1도 체인 룰에 인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실함수 C를 W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은 결국엔 이렇게 느려서 쓸 수가 있고요. 체인 룰에 의해서 느려서 쓸 수가 있고, 왜냐하면 결국은 다 사라지고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이미 앞서 계산한 값과 동일하기 때문에 재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Z3에 대한 편미분 값은 H1에 대한 편미분 값은 우리가 본 바와 마찬가지로 Z3를 H1으로 편미분을 하면은 결국에는 W5만 남고 W5 값은 우리가 앞서 구했기 때문에 0.55입니다. 그리고 H1에 대한 Z1의 편미분 값은 시그모이드 미분 값이므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을 1에서 뺀 값을 곱한 값이기 때문에 H1은 우리가 이미 순전파 때 계산했기 때문에 그 값을 재사용해서 곱해서 사용을 하면은 0.237이 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Z1을 W1에 대한 편미분 값은 또 순전파 때 우리가 Z1 값을 이렇게 구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또 그대로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마지막 항은 입력값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입력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C를 W1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은 마이너스 0.0106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연결 강도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0.7010으로 업데이트할 수가 있게 됩니다. W1은 0.7010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W2도, W3도, W4도 마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의 W2에 대한 편미분 값은 마이너스 0.009 그리고 W3에 대한 편미분 값은 마이너스 0.012 W4에 대한 편미분 값은 마이너스 0.005 그러면 각각을 구하고 공식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전파 알고리즘을 통해서 신경망의 오차가 정말로 줄어들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같은 입력을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입력값을 넣고 그 다음에 시그모이드 함수에 넣어서 은닉층의 출력값을 만들고요. 은닉층의 출력값을 또 가중치와 곱해서 출력층의 입력값으로 만들고 그 출력층의 입력값을 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최종 출력값을 구합니다. 그러면 이 최종 출력값을 다시 손실함수에 넣어서 오차를 구해보면은 오차는 0.1245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전 오차는 0.126이었는데요. 이전 오차에 비해서 오차가 줄어들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후로는 똑같은 방식으로 순전파, 손실개신, 역전파를 반복하여 오차가 최소가 되는 지점에 도달하면
학습을 멈추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 역전파 알고리즘입니다. 체인 룰만 이해하시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이 바로 역전파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이 숫자를 계산하는 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지 개념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영상인 역전파 알고리즘에 관한 소개입니다. 역전파 알고리즘 핵심이 편미분과 체인 룰인 만큼 비록 많은 수학식과 숫자들이 나와서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역전파 알고리즘이 크게 세 가지 스텝이 있고 가중치 변화는 결국에는 체인 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까지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입력 뉴런이 2개, 은닉 뉴런이 2개, 출력 뉴런이 1개인 다층신경망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배운 사실들을 실제 코드로 짜보면서 경사광법과 또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